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중국 경제뉴스 27번째는 마윈의 반격과 국제자본 탈중국화, 피크 차이나의 글로벌 기업의 중국 탈출 러시 편입니다. 시진핑과 마윈의 악연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합니다. 바른 소리를 했다가 세금 폭탄과 함께 경영권에서 쫓겨나고 잊혀져가던 마윈이 제대로 시진핑을 향해 반격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마윈의 몰락 원인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최소 6차례 이상 녹화방송과 생방송에서 지난 3년간 했기 때문에 4년이군요. 2020년부터니까. 자,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20년 10월 24일 상하이 금융 서밋에 참석했던 마윈이 기조연설에서 중공 당국의 금융정책과 관리체제를 비판한 뒤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왕치산 국가부주석과 이강 인민은행장 및 중공의 금융감독기관의 고위층들이 분노했고요. 보고를 받은 시진핑 역시 대노해서 마윈은 한동안 구금 상태에서 엄중한 조사를 받았었죠. 마윈은 기조연설에서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시스템이 없는 중국 금융, 전당포 같은 중국 은행, 낙후된 자본관리, 기차역을 관리하는 수준으로 국제공항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중공과 중국의 금융통제 폐단을 지적했는데요. 당시에 사회자가 마윈을 소개하면서 덧붙였던 말처럼 마윈은 준비한 폭탄을 여지없이 던져버렸습니다. 마윈보다 앞서서 연설을 했던 왕치산 국가부주석과 이강 인민은행장의 발언 내용도 마윈의 직격탄으로 싸잡아 비판의 대상으로 추락했으니 왕치산과 이강의 수치심과 분노가 어땠을지는 짐작이 가실 겁니다. 마윈은 시원하게 질렀지만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 불과 일주일여를 앞두었던 엔트그룹의 상장은 전격 취소당했고 무기한 연기된 엔트그룹의 상장과 함께 알리바바와 엔트그룹은 2021년에 182억 위안 약 3조 3천억 원과 2023년 7월에도 71억 2,300만 위안 약 1조 3천억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4조 6천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받았죠. 그리고 마윈은 알리바바와 엔트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쫓겨난 뒤 중국과 해외를 배회하는 유량자 신세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마윈을 억눌렀던 시진핑은 경제 위기로 인해 통치 위기까지 느끼고 있지만 경기를 살리는 방안이 없는 시진핑으로서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시 자신의 최대 정책인 공동부유론을 되돌려 개혁개방 노선으로 돌아설 수도 없는 노릇이죠, 지금은. 이미 글로벌 시장과 중국의 기업가들도 시진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흉내만 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시진핑은 이제 와서 물를 수도 없는 자충수에 꼼짝없이 스스로 당한 꼴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일본에서 머물렀던 마윈은 새로 부임한 리창 국무원 총리의 요청으로 올해 3월 27일 다시 중국 절강성 항주시로 돌아가서 바로 그 다음날 알리바바의 경영 참여와 새로운 알리바바 사업 구성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를테면 알리바바가 1+6+N이라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주요 계열사를 모두 6개로 구분하고 각각 CEO 체제로 독립적인 사업 운영과 개별 상장도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 구성을 최근까지도 약 7개월간 동안 마윈이 지휘를 해왔습니다. 참고로 이 6개 그룹은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타오바오 티몰, 로컬 서비스, 글로벌 디지털 사업, 스타트 물류,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6개 사업이고 그 외에 플러스 작은 자회사들 N으로 표시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또다시 갑자기 마윈은 알리바바의 경영권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자신이 새로 구상했던 알리바바 1+6+N 조직 개편의 N에 해당하는 신유통의 상징인 허마라고 하는 회사의 상장 중단이 갑자기 발표됐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알리클라우드의 분할 상장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고요.
상장이 중단됐습니다. 알리클라우드의 상장 중단은 사실상 미국의 컴퓨팅 칩 수출 규제가 확대되면서 알리클라우드 인텔리전스 그룹의 발전 전망이 불확실해진 것이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이 매우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이번 최근 변화의 핵심이죠. 시진핑 친위대 내부의 권력 투쟁에서 밀린 절강방의 국무원 총리 리창이 주도하던 경제정책이 최근 실세로 다시 등장한 복건방의 차이치 중앙서기처 제1서기와 같은 복건방을 형성하고 있는 허리펑 국무원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밀리면서 리창의 요청을 받고 3월 27일 귀국해서 왕성하게 다시 알리바바와 엔트그룹을 지휘하던 마윈에게도 다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중국 경제의 성장이 정체되고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시진핑의 억압에 시달렸던 마윈은 국무원 총리 리창의 도움으로 일본에서 귀국하여 의욕적으로 다시 알리바바와 엔트그룹 살리기에 나섰다가 리창의 영향력 추락으로 다시 좌절을 맛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윈은 최근에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시진핑에 대한 마윈의 반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윈의 반격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일단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시진핑한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자, 우선 최근 알리바바의 시총이 11월 18일 기준으로 약 2,010억 달러, 약 261조 원인데 이거는 중국 최대 IT 기업으로 부상한 텐센트의 시총 약 3,840억 달러, 약 498조 원에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마윈이 시진핑과 왕치산의 노염을 사서 경영에서 쫓겨난 이후 불과 3년 만에 사실상 알리바바가 중국의 최대 IT 기업이었는데 거기에서 밀려난 것도 그렇지만 오히려 텐센트한테 역전돼서 게다가 텐센트의 시총 절반 규모로까지 축소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만큼 마윈의 축출은 결국 독이 된 셈인데요. 둘째로 보면 마윈은 버진 아일랜드에 세운 가족 신탁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두 회사의 주식 1,000만 주의 주식을 약 8억 7,070만 달러, 약 1조 1,228억 원의 미국 예탁 주식을 11월 21일자로 매각한다고 11월 16일 알리바바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알리바바 주가는 계속해서 10%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셋째, 마윈과 알리바바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즉 시진핑에 의해서 마윈이 알리바바에서 점점 더 초라한 몰골로 쫓겨나기 시작하면 할수록 국제자본과 글로벌 기업은 시진핑을 점점 더 믿지 못하게 되고 중국 내 민간 기업가들은 점점 더 시진핑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과 미국에서 알리바바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중국과 미국 주식시장에서 중국의 IT 관련 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함께 주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계속 치닫고 있던 차에 마윈의 가족 신탁 회사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것은 시진핑의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난 치명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3월 27일 귀국해서 새로운 알리바바 성장 계획을 세우고 주도했던 마윈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윈은 이미 스스로도 여러 인터뷰에서 또 언급했지만 돈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고 할 만큼 이미 충분히 넘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윈은 이미 자신이 설립한 알리바바와 손절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이별을 구한 것이나 다름없죠. 마윈의 이번 대규모 주식 매도는 비단 알리바바의 미래만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시진핑 1인 천하의 중국 경제는 미래가 암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봐야 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과 투자자들도요, 당연히 마윈의 이런 생각을 읽었을 것이죠. 그죠? 그리고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알리바바나 중국 IT 기업들의 주가 폭락이 아니라 이것은 중국 경제의 몰락을 알리는 결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윈은 사전 공지를 통해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해서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이 끝난 뒤인 11월 21일 대규모 주식 매도를 하겠다고 공지한 것은 시진핑의 방미 성과에 재를 뿌리는 의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방미 중에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투자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시진핑은 3년임을 위해 권력을 집중시키고 강화시키며 정적과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압박하는 데 지난 1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통제 강화를 위해서 홍콩 국가보안법에 이어서 여러 가지 법을 개조하고 만들고 최근에는 반간첩법까지 만들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까지 서슴없이 촘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글로벌 자본과 기업의 이탈, 중국과 러시아를 불러왔죠. 마윈의 이번 대규모 주식 매도는 지금 중국 상황이 어떤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돋보기나 현미경이 될 것입니다. 권력의 눈이 멀어버린 시진핑과 친위대들의 자업자득은 후회하기에도 이미 늦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소통하시죠. 중국 경제 위기와 관련된 내용은 생방송과 녹화방송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